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을 부려먹는 시어머니가 더 이상 남편을 호출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디찬 사이다를 큰 잔으로 한 잔 원샷하고 목다감과 함께 밀려오는 청량감을 즐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이고요. 신랑은 40대 초반이에요. 아이 둘 있고요. 신랑은 이형제 중 맞이입니다. 홀시어머니신데 결혼 전에는 그냥 좋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어른에게 순수하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고 해서 젊으셨을 때 참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와 차로 50분 정도 거리에 삽니다. 시동생은 시어머니 댁에서 차로 10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살고요. 어머님이 시동생네 집에 갈 때 걸어가신다고 하실 정도로 가까이 살아요. 어머님 연세는 65세입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보다 2살 어린데 혼자서 운전해서 잘 다니시고 은행 일도 혼자서 잘 봐요. 다만 친정엄마는 자식들 만났을 때 친구분이 스마트폰에 어떤 어플을 사용하던데 그 어플 좀 깔아주고 사용법을 알려달라 하시곤 합니다. 가끔은 빨리 사용해보고 싶어서 애가 탈 정도의 어플이 생기면 저희 집에 찾아와요. 그럼 제가 그 어플 깔아주고 사용법 알려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면허도 없으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허가 있냐 없냐, 운전을 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어머니는 그냥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고 이동해도 될 만한 상황에서도 꼭 아들을 불러서 기사 노릇을 시켜요. 남편 퇴근 시간이 보통 8시쯤인데 평일 저녁에 어디 가실 일이 있으면 남편을 불러서 모시고 다니게 합니다. 그럼 남편은 회사 사정상 안 되는 날 빼고는 거의 조기 퇴근을 해서 어머님 기사 노릇을 해요. 시어머니 형편 넉넉하세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시작해서 아직까지 못 갚은 대출도 있고 현재는 아이들이 어려서 신랑 외벌이로 살고 있어요. 어머님은 저희보다 형편이 훨씬 넉넉한 상황입니다. 아들이 신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까이 사는 시동생도 있는데 시동생에게는 그런 기사 노릇을 시키지 않습니다. 시동생은 어머님의 그런 요구를 거절해서 그런 것인지 뭐 아니면 저희 남편이 워낙 기사 노릇을 충실히 해서 그런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은행도 가실 줄 모르세요. 가르쳐 주는데 한참 걸리긴 했지만 친정엄마는 모바일 뱅킹도 할 줄 아는데 시어머니는 모바일 뱅킹은 고사하고 통장 정리나 입출금을 하실 일이 생겨서 은행에 갈 일이 생기면 남편을 부릅니다. 주말에 은행이 문을 열지 않으니 주중에 남편이 점심시간에 어머님 은행 일을 받으려요. 돈은 좀 벌긴 하지만 몸 쓰는 일 하는 남편이 그렇게 어머님께 불려다니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편을 부려먹을 일이 있으면 꼭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전달하게 해요. 평소에 남편과 어머니가 통화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일로는 남편과 자주 통화를 하시면서 뭔가 시킬 일이 생기면 꼭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지. 저는 결혼한 후로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면 앞자리에 타본 적이 없습니다. 큰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어머님과 함께 차에 타는 경우가 아니어도 베이비시트를 뒷좌석에 설치를 해서 제가 뒷좌석에서 아이 돌보며 타기는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차에 탈 때에도 어머니는 얼른 차로 가서 조수석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렸다가 앞자리를 차지하셨죠. 그리고 멀리 가는 경우에 앞자리에서 운전하는 남편에게 오징어나 과자 같은 것을 그렇게 입에 넣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 남편 옆자리 뺏긴 것도 질투가 나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남편의 입에 뭔가를 그렇게 넣어주고 있으니 왠지 저를 일부러 소외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봐라, 네 남편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다. 이건가요, 정말? 이런 상황인데 합가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아직 젊으시니 나중에 힘 떨어지고 노쇠하시면 그때나 합가해서 어머님 모시고 살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때가 되면 아이들도 장성해서 손 가는 것도 없을 나이가 될 거고요.
근데 남편은 저에게 합가 얘기를 할 때 하는 말이 어머님과 함께 살면 아이들도 봐주고 살림도 해주실 텐데 그럼 제가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해요. 애벌레 밥멜래 하면 밥 맨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남편 말대로만 되면 저도 좋겠죠. 남편에게 대놓고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봐온 어머님과 합가해서 살면 어머님의 도움을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존적으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어머님이신데 이런 분과 합가해서 살면서 제가 직장을 나가면 아이들은 방치될 것 같고요. 살림은 제가 직장 다녀와서 제가 다 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어머님의 시중도 들어야 할 것이고 잔소리는 덤으로 제가 다 감내해야 할 것 같은 생각만 들어요. 결혼 초에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많이도 싸웠습니다. 저도 신랑도 자존심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어머님이 남편에게 딸처럼 의존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시동생처럼 어머님과 거리를 두고 자기 와이프와 애들을 챙기는 것을 남편이 왜 못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어요. 한 번은 제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아들 아까워서 아들 피곤할까봐 될 수 있으면 아들 안 부르려고 하는데 남편은 엄마 복도 없어서 불쌍하다고요. 제 말에 반박은 하지 못했는데 그 후로도 바뀐 것은 없었어요. 계속 어머님과 이런 일로 스트레스가 쌓여가니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전화를 안 받기도 해봤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너희 마누라 내 전화 안 받더라 하나 봐요. 그럼 남편은 저에게 바로 전화해서 무슨 일 있냐고 했어요. 어머님 전화를 받지 않으면 5분도 되지 않아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니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렇게 남편을 부려먹으면서도 저 때문에 남편이 고생하는 것은 엄청 못 견뎌해요. 간단히 예를 들면 친정에 가느라 남편이 운전하는 것 같은 일이요. 그걸 왜 남편이 고생을 한다고 어머님은 생각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가요. 친정에 가면 남편이 심적으로 어떨지는 몰라도 남편 엄청 대접받고 편하게 있다가 오거든요. 친정에 갔다 오면 남편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장모님이 자기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냥 아들이 본인을 위해서만 고생을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 같습니다. 이런 어머니에게 효자 남편이 결혼 7년 만에 드디어 반기를 든 사건이 생겼어요. 작년부터 어머님이 남편 기사 노릇 시키려고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 남편 피곤해하는 거 안쓰러워서 전달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저에게 얘기를 하라고 고집을 부리셨지만 저는 끝까지 못한다고 했어요. 몇 번 그렇게 했더니 어머님이 직접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남편이 시어머니 기사 노릇이나 은행일 같은 잡일을 해드리고 오면 고생했다고 안쓰러워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짜증나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당신 어머니인데 힘들어도 당연히 해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제가 태도를 바꾸니 남편이 조금씩 불만 섞인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웃겼어요. 저도 이기적이긴 하네요. 아이들이 많이 어릴 때는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어머님에게 남편이 불려가면 짜증이 나고 했던 것이었는데 아이들이 좀 크고 나니까 견딜만 하다는 생각이 드니 말이에요. 남편이 효자 노릇하는 것을 방관하면서 불평하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당신 아니면 누구에게 이런 일 시키겠냐고 하며 어머님의 비서 노릇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갖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합가 얘기가 나오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보자는 식으로 말하고 말 돌려버렸어요. 시어머니 전화를 괜히 안 받기도 하고 통화 중에 바쁘다고 핑계대고 끊어버리기도 하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제 욕을 하며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도 점점 심해지셨나 봐요. 어머님 전화를 받고 남편이 저에게 얘기를 하면 저는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며느리라 어머님을 잘 챙겨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아들인 당신이 더 잘 해드리라고 얘기했어요. 2달 전쯤에 드디어 효자 남편이 폭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날 남편이 야근을 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 7시에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날 점심에 잔치에 가셔야 한다고 오전 중으로 남편을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날이 주말이고 신랑이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날이었거든요.
전날 야근도 했고 해서 늦잠 좀 자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걸려온 전화에 남편도 짜증이 났나 보죠. 어머님과 통화를 할 때는 알겠다고 알겠다고 하더니만 전화를 끊을 때 아이씨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신랑의 그 소리를 들은 것이죠. 어머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신랑에게 바로 전화를 하셔서는 울고불고 별 난리를 다 치셨어요. 남편도 이제는 못 참겠다 싶었는지 어머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기가 무슨 엄마 몸종이냐고 하더라고요. 점심때 가는 거면 9시쯤 전화를 해도 될 것을 쉬는 날에 꼭 이렇게 꼭두새벽부터 전화를 해서 자기를 깨워야 하냐고 하며 어머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과 전화를 끊고는 남편이 안 되겠다며 어머님 댁에 다녀온다고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어머님이 당신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데 어머님 속상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시동생이 가까이 살긴 하지만 시동생이 당신처럼 효자도 아니고 동서 성격으로 봤을 때 시동생이 당신처럼 어머님에게 불려다니면 이혼하면 이혼했지 참고는 안 살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착하고 효자라서 어머님이 의지하시는 건데 당신마저 이러면 어머님은 누구를 불러서 일을 시키겠냐고요.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어머님 댁으로 고고했어요.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온 것이냐고 했더니 택시 태워서 보내드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택시비는 드렸냐고 하며 어머님은 아들 기사로 불러서 다니시며 남들에게 으쓱해서 뿌듯해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택시를 태워서 보내도 되는 거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몰라 이씨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머님께 가서 이제 어디 가실 일 있으시면 자기 부르지 말고 택시 타고 다니시라고 했다는 거 있죠?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평일에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시간 있을 때 어머님께 가서 은행일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래요. 어머님이 연세도 있고 해서 그런 새로운 일 배우시기 힘드실 텐데 꼭 그렇게 해야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어머님이 젊지 뭐가 연세가 많냐고 저에게 버럭하더라고요. 속으로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어머님 하실 일 다 해줘서 그 낙으로 사시는 분이신데 진짜로 그렇게 할 거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며 자기는 일하느라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자기에게 그렇게 사소한 일로 어머님이 부르는데 자기가 화가 안 나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더 얘기하면 저한테도 불똥이 튈 것 같아서 알겠다고 어머님 은행일 보시는 거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쓸데없는 일로 또 부르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씩씩대더군요. 주중에 제가 어머님께 전화해서 남편이 은행일 보는 거 알려드리라고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됐다. 내가 알아서 하마. 이러면서 엄청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친구분에게 은행일 보는 거 물어봐 가면서 배우셨나 봐요. 그 이후로는 어머님이 남편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것도 뜸해져서 제가 오히려 궁금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릴 정도예요. 갑작스런 변화에 저도 한동안 좀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 편안합니다. 제가 모자간을 이간질 시킨 것도 아니고 뭐, 저 잘못한 거 없는 거 맞죠? 여우 같은 마누라와는 살아도 곰 같은 마누라와는 못 산다던데, 쓰니님은 곰의 탈을 쓴 여우이신가 봅니다. 잘 해결되어서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